하이, 건니치와. 자, 오늘은 일본어 공부 순서, 너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본어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 질문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레벨별로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언어의 4기능이 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해서 너무 질문이 광범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답변 드릴게요. 레벨별로 어떻게 수준별로 일본어 공부 순서를 정하면 좋을지요. 첫 번째는 일본어 공부가 난생 처음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일단 히라가나부터 암기하셔야죠. 히라가나 암기를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소리로 듣고 한국어로 일본어 소리를 적어서 그렇게 회화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은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언어의 성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발음을 한국어로 다 적다 보면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습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수업은 해드렸고 교재도 직접 그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은 히라가나를 꼭 외워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외워야 할 글자는 46개고요.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며 외우실 수가 있어요. 히라가나를 못 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 히라가나는 여러분이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첫 발을 내딛는 성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래요. 히라가나 암기가 너무 힘드신 분은요. 제가 조미료를 팍팍 넣어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으니까는요. 꼭 히라가나를 외우시고요. 자, 이런 분들은 두 번째, 기초책을 꼭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혼자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신다든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 독학으로 하시면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지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히라가나는 90% 정도 암기하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카타카나는 60% 정도만 암기해도 넘어가라고 책을 이제 보라고 말씀드려요. 카타카나는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외워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타카나를 너무 완벽하게 안 외우셔도 되니까 기초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히라가나에 매진하시고 60% 정도 카타카나가 외우면 기초책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일본어를 1년 미만 공부하신 학습자분들이에요. 생각보다 1년 이내로 많이 포기하세요. 일본어 쉽다더라. 할 거 없는데 일본어나 해보자. 한국어랑 어순도 똑같고 쉽게 마스터한다더라. 뭐 학창시절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하련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본어를 시작을 했고요. 막상 학원에 다녔는데 3개월 이내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혼자 6개월 정도 독학을 하시다가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다 포기를 하시는 분, 1년 이내로 하시다가 한자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초책을 한번 정독하기를 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책이 한 권으로 끝나는 책도 있을 거고요. 2권, 3권 상하로 돼 있거나 1, 2, 3권으로 돼 있는 기초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주행을 하는 거죠. 책을 만들 때요, 어느 저자나 기초에서 이런 표현들과 이런 회화는 꼭 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엑기스와
비법을 담아서 책을 만들거든요. 주변에 떠도는 쓰레기를 모아서 절대로 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를 믿고요. 상하이든지 1, 2, 3권이든지 책 한 권인 기초책이든지 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초책을 정독을 하길 바래요. 그런 다음에 부족하신 분은 문법을 한번 정리하기를 바래요. 문법책은요, 한 권으로 돼 있는 문법책도 시중에 많고요. 제가 유튜브 상에 이렇게 한 달 만에 문법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 놓았어요. 무료니까 프린트도 있어요. 이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시중에 문법을 정리할 수 있게 많은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해서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문법은 뼈대이고요. 문법을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뒤에 중급, 고급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자꾸 생기고요. 아리송한 부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깔끔하게 문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실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해서 1년 미만의 분들은 기초책을 정독한다, 문법을 한 번은 정리를 한다 라는 비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 1년 이상 3년 이하의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꼭 증을 따라고 말씀드려요. 일본어 능력시험 JLPT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일본어 실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에요. 한국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어디든지 나는 일본어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회화를 잘한다라고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증이 없으면 사실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도 해야지. 나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으련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회화만 하련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본어 능력시험이 N5부터 N5, N5부터 N4, N3, N2, N1까지 있는데요. N1은 사실 일상회화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N5급부터 N2, N2급까지는요. 모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 문장, 표현들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밖으로 회화를 할 때 응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것이지 그것을 잘 외워두셨다가요.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그 문법을 다시 보면 일본인이 잘 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회화와 별개의 세상이 아니다. 이것도 나의 일본어 실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도 되니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력에도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나 일본어 실력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더러워도 이렇게 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분들은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팁을 드렸어요. 자,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지만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일본어 능력시험 N1, 1급이 있거나 아니면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 일본어를 전공하셨던 분, 워킹으로 다녀오셨던 분,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N1 이상이고요. N1을 땄으면 나 이제 일본어 잘한다라고 자만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 회화하는 거 들어보면 딱히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문법 틀린 거 엉망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N1, 1급이 있다라고 해서 자만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원어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직 멀었다, 겸손해지자 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N1부터가 정말 시작이에요. 진정한 실력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원어민과 비슷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겸손해지자,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레벨별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의 4기능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 4기능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말하기, 모두 해와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읽지 못하면 해와할 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쓰는 사람이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기능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능을 먼저 하고 다음 기능을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건 말도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모두 관련이 있으니까 요것들이 융화가 될 수 있게 언어의 4기능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겠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4기능이 점점 채워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요, 공부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바라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 그런 비법은 없어요. 그런 순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공부는요, 숙성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여러분이 공부해온 그 세월만큼 일본어도 꼭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쭉 공부하기를 바래요. 네. 자, 여기까지 일본어 공부 순서, 너만 모르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렸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마타네.